2025년 한 글로벌 투자은행이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만약 대만 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한다면 전 세계 반도체 공급의 92%가 중단될 수 있다고. 그 순간 AI 서버가 멈추고 스마트폰 생산이 중단되고 자율주행차 개발이 멈춥니다. 왜냐하면 가장 첨단 반도체의 70%가 대만이라는 단 하나의 섬에서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애플, 엔비디아, AMD의 최첨단 칩, 대부분 대만 TSMC에서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이 70%가 한 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점입니다. 반도체는 재고를 쌓아둘 수 있는 제품이 아닙니다. 새로운 공장을 짓는 데는 최소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도 구글도 엔비디아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대만 말고 백업은 어디인가?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세계는 조용히 한 나라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불안은 현실이 됐습니다. 2025년 12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에 10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합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F-16 부품, 해안 방어 시스템이 포함됐습니다. 이건 미국의 대만 지지를 재확인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지역의 불확실성을 전 세계에 상기시키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발표합니다. 중국 정부는 일본을 대상으로 히토류와 이중 용도 물품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일본이 대만 유사시 미국과 협력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해왔기 때문입니다. 히토류는 전기차 모터, 스마트폰, 풍력 발전기의 필수적인 재료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70%, 정해 능력의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조치는 일본만을 겨냥한 게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지정학적 선택에는 산업적 대가가 따른다. 이 시점부터 반도체 업계의 공급망 다변화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빅테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우려는 현실적이었습니다. TSMC는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입니다. 3나노 공정을 안정적으로 양산하고 2나노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생산 능력이 대만이라는 하나의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만약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공장이 물리적으로 무사해도 해상 항공 물류가 중단되고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숙련 인력이 동원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체 시간입니다. 첨단 반도체 공장은 즉시 전원할 수 없습니다. 새 팹을 짓고 수율을 안정화하는 데 최소 3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 공급이 끊긴다면 AI 서버 확장이 멈추고 신형 스마트폰 출시가 지연되고 자율주행 개발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은 움직였습니다. 2025년 7월 테슬라가 삼성전자와 165억 달러 규모의 AI 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2025년 11월 퀄컴이 삼성전자에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 생산을 발주했습니다. 퀄컴의 최신 플래그십 AP입니다. 과거 퀄컴은 TSMC에만 의존했습니다. 이제는 삼성에도 물량을 분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애플도 변화의 조짐며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삼성전자와 차세대 칩 생산 논의를 재개했고 M시리즈 칩 일부 물량을 삼성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능과 가격만이 아니라 공급 안정성이 최우선 고려사항이 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선택받은 이유. 선택지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중국 SMIC는 7나노 공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미국의 수출 규제 대상입니다. 일본 라피더스는 2027년 이후에나 양산이 가능합니다. 인텔의 유럽 공장도 완공은 2027년 이후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TSMC 수준의 첨단 공정을 양산하며 즉시 물량 확보가 가능한 곳은 한국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기술력입니다. 삼성전자는 2025년 현재 3나노 GAA 공정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7.3%로 TSMC에 크게 뒤지지면 기술 수준은 6개월에서 1년 격차까지 좁혀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 분야에서 압도적입니다. HBM3E는 엔비디아 AI 칩의 핵심 부품인데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HBM 시장의 50에서 64%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둘째, 생산 능력입니다. 2025년 하반기 삼성전자 파운드리 가동률은 70%대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실제 수요가 증가했다는 의미입니다. SK하이닉스는 2025년 3분기 영업이익이 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AI 수요 급증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셋째, 지정학적 안정성입니다. 한국도 북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면전 가능성은 대만 해협보다 현저히 낮다고 평가됩니다. 한미 동맹으로 안보가 보장되고 민주주의 법치국가라는 점도 신뢰 요소입니다. 넷째, 검증된 실적입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수십 년간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해왔습니다. 삼성은 애플의 메모리와 디스플레이를 공급해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인텔, AMD와 오랜 파트너십을 유지해왔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수십 년을 쌓아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일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물론 한국도 완벽한 대안은 아닙니다. 중국은 언제든 한국에 희토류 규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도 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장비의 상당 부분은 네덜란드 ASML, 일본 도쿄 일렉트론에 의존합니다. 소재도 일본, 미국 기업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북한 리스크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삼성과 SK는 이미 리스크 관리를 진행해 왔습니다. 미국 텍사스, 유럽, 베트남 등의 생산 거점을 분산하고 소재 장비 공급선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은 현재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입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 한국 반도체가 지금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대만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기업들이 공급선을 다변화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반도체 투자, 외환위기 이후에도 멈추지 않은 R&D, 글로벌 기업들과 쌓아온 신뢰와 공급 실적, 수십 년을 준비해온 결과입니다. 한때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강국으로만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는 한국을 시스템 반도체의 주요 공급자 중 하나로, 그리고 AI 시대의 핵심 부품인 HBM의 최강자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TSMC를 대체한다는 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기술 격차도 있고 생산 규모도 차이가 큽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기업들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 속에서 한국은 조용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선택했고, 퀄컴이 선택했고, 엔비디아가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입니다.